이긍정입니다. 외계어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는 재미가 없었네요. 아, 2부... 그래요? 그래? 2부는 재밌을 거야. 왜냐면 여행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진행하라 그러면서 뺏어가는 거 봐. 네. 아니, 제가 준비했는데 다 혼자 준비하고 다 하려니까 이게 되게 힘드네요. 지금까지 다 해놓고 뭘 또 힘들다고. 힘든 건 힘든 거지. 2부는 네, 방금 얘기 나왔지만 제 진짜 취미는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전 아무래도 여행이 진짜 이제 취미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이고 네. 여행 시간 날 때마다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정말요? 네. 이게 제가 처음 각자한테 처음 여행이 언제예요? 아무튼 태어나서 처음 여행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해외든 뭐 한국이든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건 내 첫 여행이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첫사랑처럼. 초등학교 때 가족들이랑 여행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기억이 남아 있죠. 그게 이제 소중한 내 첫 여행이야. 소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지같이 말하면 돼서 제발 좀 받아들여줘요. 받아들여줘요? 받아쳐줘. 알았어. 네 첫 여행은 언젠가요? 제 첫 여행은 저는 그 아망드랑 네. 2010년쯤에 여행을 한번 갔었죠. 아망드는 초등학교 때 갔던 가족 여행이 기억에 남다. 기억이 안 남다 그랬잖아 방금. 그래서 아망드랑 갔던 그게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그렇죠. 제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서 네. 이제 여행을 길게 간 경험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되게 친구랑 간. 네, 각지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아, 뭐 갔어요? 네일로? 네네, 뭐 그런 거. 갔어요? 네.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네. 보통 여행을 가면 그 네일로는 한 번 KTX 탈 수 있고 무제한으로 모든 기차를 타는데 KTX는 1회 반값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날 힘드니까 KTX를 타고 올라와요. 네. 이렇게 서울에서 조금씩 내려가다가. 네네네. 근데 저희는 이 바보들이 야 KTX 먼저 질러 이러고 부산으로 그냥 싸버렸어. 그리고 위에서부터 올라온 거야?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잠시난데? 힘든 여행. 죽을 맛이었어. 진짜 힘들었는데 네. 그때 둘 다 여행을 하면서 네. 야 돈이 없으면 네. 뭐 이렇게 알바도 하고 진짜 없으면 구걸을 해서라도 재밌게 놀다 오자. 약간 돈 너무 많이 쓰면고 그래서 둘이서 돈을 구걸한데 30만 원 챙겼나? 네. 30만 원 진짜 그 비상금 숙소 할 30만 원만 챙겨 내려갔는데 둘 다 각각 200만 원씩 쓰고 올라왔어.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 나 어디 쓴지도 모르겠어요. 거야, 이제 그때?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었으니까 네. 그냥 현금 200만 원 둘 다 꼬라박고 어디다 줘다 했어. 뭐 어디 먹었나 봐. 맞아. 먹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갈 때 뭐 찜질방에서 자자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못하고 찜질방 나 찜질 도저히 못해 자다가 나와가지고 호텔 가서 자 이러고 호텔 가서 자고. 약간 굉장히 그 부르주아 같은 여행을 했네요. 네. 아망드도 그럼 그때가 기억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기억.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기억도 있고. 네. 또 혼자 갔던 해외 여행도 기억이 남아요. 홍콩에 혼자 갔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뭐 여자친구나 친구가 아니라 네. 처음으로 간 해외 여행이었는데 혼자 갔더니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도 내 맘대로니까 맞아요. 되게 재밌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생길 수도 있지. 네. 그리고 본 거 또 봐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없잖아. 하는 사람이 없지.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며칠 갔다 왔어요? 그 홍콩 여행은? 2박 3일이었는데 외로워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완전 좋았다며 좀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외로움조차도 재밌긴 했었는데 원래 외로움을 맛보려고 가는 게 혼자 하는 여행이래요. 특히 홍콩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혼자 오신 분들 많아요, 가면? 글쎄요, 전 찾아다녀야지. 다른 사람들을 별로. 그러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었. 네, 목적이 은실장이랑 달랐던 거예요. 내가 내 목적이 뭔데?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제 취미가 여행이 된 게 언젠가 이번 취미 특집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한 여행이 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족 여행 같은 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 말고 내가 이제 준비해서 여행이란 걸 해야겠다 해서 처음 한 여행이 저는 23살 때쯤에 했던 20년 전이네요. 23인가 24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는 국내 여행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네. 그러다가 언젠가 문득
스페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스페인을 가는 거였거든요. 7번째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7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스페인을 가는 거를 갑자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통장에 한 14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티켓을 샀더니 3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 그 돈이면 국내 여행도 못해요. 140으로 왜 못해요? 200 들어. 200 정도 들어. 아 본인들이 해보니까 한번 해보니까 2인이면 400 들어요. 엄청났네. 캐딜락 타고 다녔어. 네, 어쨌든 스페인까지 가는데 110만 원 정도 들어가. 아니 그것도 그나마 싸게 산 티켓이었어요. 네네. 네. 그때 처음으로 인터파크 티켓이란 친구들을 만났지. 인터파크 티켓 좋아요. 이렇게 악연이 시작되는군요. 네, 좋아요. 아니 근데 인터파크 티켓 이렇게 오늘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제 여행의 흐름에 맞춰서 서비스를 소개할 건데 네. 그래서 말하는 인터파크 티켓 서비스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얘네들이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티켓을 구매한 사람한테 전폭적인 나머지 것들을 다 도와줬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항공권을 사고 이제 그게 프랑스로 들어간 다음에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넘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직항은 가끔 가거든요. 그리고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로 보통 들어간 다음에 프랑스에서 다른 방법 저가항을 타거나 이렇게 가는데 네. 그 프랑스에서 저는 기차를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기차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했더니 뭐 자기네도 서비스는 있는데 사실 이런 서비스로 직접 예약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인터파크 티켓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걸 아예 서비스로 만들어서 그 해외에서 아예 인터파크 앱으로 카톡처럼 대화하면서 그 여행 매니저하고 그냥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어디서 묵고 싶어요. 오늘 어디 그렇게 여행 가야 해요. 되나요? 이걸 컨시어지처럼 되는 거네요. 여행 인터파크 티켓으로 항공권을 샀으면 그걸 해줘요. 컨시어지를. 좋네요. 좋네.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유료죠 이제 뭐가요? 그 서비스가. 아니요, 그냥 그 티켓을 구매한 거기서 사람에 구매한 한정. 사람에 한해서 그걸 해준다고. 괜찮네? 여행 기간 안에. 그러니까 나도 되게 충격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티켓을 판 셀러가 담당 그 컨시어지가 돼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컨시어지를 잘 활용할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파크를 안 쓸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역으로 데리고 오려고 이제 다시 해준 서비스 같은 느낌. 아, 네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저는 그걸로 이제 샀습니다. 인터파크로. 네, 30만 원이 남았잖아. 네. 30만 원으로 여행 기간이 전 1년이었어요. 네. 우리 국내 여행 시작할 때랑 비슷해. 아니 근데 일주일 저희 국내 여행 예산이 30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근데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네. 나는 히치하이킹도 할 거고 그 모텔, 길에서 모텔. 잘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갔어. 사람들 안 태워줘. 우리나라 사람들. 갔어. 그래갖고 그때 근데 이제 30만 원이 남았는데 30만 원을 비상금으로 갖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출발 전에 술을 먹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만 원 가져가면 일주일이면 없어질 거다. 일주일이 뭐야? 하루면 없어지지 작정하면. 그래서 그 순간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서 기타를 샀어요. 30만 원으로. 네. 근데 저는 기타를 칠 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기타를 칠 줄 모르는데 기타를 갖고 가면 연습을 해서 이 여행이 망하더라도 기타는 칠 줄 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 그러니까 기타 연습하러 스페인을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네. 예, 황당무계하지만 진짜로 출발하는 출국일날 공항에 입고 있는 옷, 가방에 새로 여벌 옷, 잠옷, 그리고 기타만 들고 이제 갔어요. 네. 카드도 없었고 통장도 없었고 돈도 없었죠. 근데 그 여행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를 만났는데 그 서비스 이름이 카우치 서핑이라는 서비스예요. 네. 혹시 이거 써보셨어요? 두 분 다? 이거 우리 여행 특집 때 얘기 들어보고 네. 찾아봤는데 전 좀 무서워서 그 뒤로는 안 찾아봤어요. 저는 써보려고 했는데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해외 나갈 일이 없으셨나 보군요. 네. 긍정이랑 여행 갈 때마다 긍정이가 카우치 서핑 하자고 하는데 전 무서워서 안 된다고. 이게 근데 그 카우치 서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행 특집 때도 얘기했지만 정리를 해서 얘기해주자면 네네. 그 에어비앤비의 전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어비앤비가 이걸 보고서 이제 사업화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 각 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빌려주는 거죠. 네. 이거는 대신에 조건이 이제 완전히 상업적으로 집을 빌려주선 안 되고 그 자기 집에 있는 말 그대로 방 하나만 내주는 정도. 네. 그리고 문화를 교류해야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기능이래. 재능 기부. 그렇죠. 재능 기부. 기능 제부? 아니면 재능 기부 재능 기부 같은 처럼. 컨셉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약간 비영리 단체의 성향을 띠고 있고 네. 여기 가입해서 기본적으로 가입하면 이제 뭐 숙박이나 이런 것들 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걸러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음. 이게 자기 실명 인증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인증 제도를 거치는데 네. 그걸 다 인증하면 그 인증 마크가 붙어 있고 그 사람들끼리는 되게 원활하게 교류를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카우치 서핑을 날리면 어지간해서는 다 오케이를 받는 편이에요. 아, 정말요? 일정만 맞으면.
대신에 저도 이제 이거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고 이제 처음 생각은 길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저는 스페인 가서 이걸 쓰여서 여행을 다닐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엔 에어비앤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여행을 꽤 실제로 자고 뭐 아니면 한 지역에서 머물 때 이걸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총 6개월 동안 해외에 그렇게 나가 있었습니다. 1년을 다 찍진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진짜 30만 원만 들고 가긴 간 거예요. 30만 원이 없었죠. 기타를 사버렸으니까. 영원으로 갔는데. 영원으로 갔죠. 비싼 네. 거 샀네. 기타 좋은 거 샀지. 근데 케이스가 15만 원짜리였어. 어쨌든 그러면 이 카우치 서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카우치가 네. 쇼파잖아요. 그쵸. 이 쇼파를 빌려주는 서비스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은 실장은 쇼파를 통해서 계속 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보면 이 카우치 서핑을 하는 경우가 보통 뭐 그 센터 프랑스로 치자면 파리 한가운데 네. 이런 데는 방이 비싸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못하지. 없지. 만약 가끔 한 번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올라올 정도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방이 따로 있는 네. 그런 사람이었고 이걸 쓸 때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그 지방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뭐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에도 그 프랑스나 스페인 가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네. 그 친구들은 되게 선뜻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그렇지.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게도 이제 좀 방이 있는 집들을 갖고 있으니까 네. 보통 방을 한 개 내줘요. 그 손님용 방 같은 네. 거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했고 여기에서 만난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잘 하고 지내요. 아 그래요? 네. 위험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되게 보면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때 언론에서 되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카우치서핑 위험하다. 안전성이 하나도 없고. 네, 왜냐면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뭔가 법적인 구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은 실장은 잘 갔다 왔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그 카우치 서핑이 앱도 잘 돼 있고 네. 이 최근에 이제 앱이 업데이트 됐어요. 예전엔 앱이 진짜 웹앱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앱이랑 웹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만나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라고 유도를 해요. 네네. 그리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카우치 서핑에서 이 위험성을 판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그 도구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전적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전에 누구를 묵게 해줬고 그 지난번 여행 특집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그 재워준 사람과 스쳐간 손님 둘 다 서로를 평가를 해요. 네네. 그래서 그 평가가 서로 이렇게 동시에 보여요. 새로 외부 사람들한테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워줬던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했고 이 사람은 A한테 어떻게 평가했다. 이렇게. 그게 쭉 이렇게 대화창처럼 그 상품 후기처럼 떠 있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준이기도 하고 제가 이게 에어비앤비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네. 에어비앤비가 이 시스템을 완벽히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 평가를 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 그 사용자가 빠진, 그러니까 실제 집의 주인이 사라진 진짜 집을 빌려주는, 통째로 빌려주는 네. 게 좀 유행이 돼버렸지만 이거는 그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을 더 얻으려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에어비앤비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네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거를 보지 못했고 여자분들이 의외로 이걸 더 많이 쓰세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그리고 해외 그 여자만 검색을 돌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자가 특정 성별만. 특정 성별만 골라서 특정 나이대를 또 골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여자분들이 자유여행을 할 때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네. 제가 얘기를 나눠봤을 때 또 여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때 해외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 혼자 가는 자유여행을 하고 싶어 해요. 네. 다들. 특히 어떻게 보면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혼자 하는 자유여행은 되게 나름의 엄청난 재미가 있단 말이죠. 나름의 재미였죠. 근데 여자분들이 이걸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혼자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걸고 막 쓸데없이 찍적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위험성에 다 노출이 되는데 네. 네. 카우치 서핑 중에 그런 기능도 있어요. 실제로 잠은 안 자요. 잠은 안 자고 커피나 식사만 합시다 이렇게 체크해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여행 가서 숙소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네. 그 현지에서 만나서 이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은 그 혼자 하는 여행의 많은 부분을 상쇄할 수가 있어요. 위험성을 네. 오히려
현지인의 가이드가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처럼 네.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행 전부터 서로 채팅하고 놀다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기억입니다. 좋았네요. 그래서 카우치 서핑을 뭐 아망드는 모르게 무섭다고 하는데 네. 긍정 씨 같은 경우 생각 있으면 꼭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을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에요. 네. 그 미안해서 초대 못하겠어 우리 집에. 집이 너무 여기가 집이라고? 그럼 카우치만 빌려줘. 그럼 카우치가 없어 우리 그럼 집에. 네가 나가고서 네 침대를 빌려줘. 아니면 커피 마시는 거 정도만 해도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어쨌든 서울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좀 줄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우치 서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다녔다는 거. 네, 보통 제가 했던 카우치 서핑 경험 중에 제일 특별했던 거는 그 재워줬던 친구의 주말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밭일을 했던 거. 그 워킹 홀리데이 아닙니까? 거의 워킹홀리데이인데 대신에 체리를 그날 배가 터지게 처먹었습니다. 아 진짜요? 체리 농장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게 걔가 푸아그라 해줬어. 좋네요. 그럼 뭐 가성비가 좋네요. 네. 나쁘지 않죠. 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예전처럼 카우치 서핑을 좀 안 쓰게 됐어요,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있으니까. 에어비앤비를 쓰게 워낙 됐죠. 잘 돼 있으니까. 돈을 내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느낌도 있긴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돈을 버니까요. 그런가 봐요. 네. 30만 원 이상 더 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돈이 아예 0원이었으니까 네. 뭐 이런 경험을 샀지만 그래서 요즘은 어떤 서비스를 좀 가져와야 내가 쓰고 있나 여행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가장 최근에 충격을 받으면서 썼던 거는 구글 트립이었어요. 아, 네. 이거는 우리 여행 특집 때 없었던 서비스죠. 그렇죠. 그때는 없었죠. 네. 그래서 구글 트립을 요즘 저는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구글 트립이 저는 여행을 가면서 사실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운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크게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싫죠. 네, 남자들은 다 싫어하지. 근데 저는 여행 가서 그 전날 세우는 게 좋아요. 전날 내일 뭐 할지. 네, 내일 뭐 할지. 그런 설레면서. 네, 그런 게 좋아서 네. 막 몇 달 전부터 세우는 건 잘 안 하는데 그 아망드랑 그 에딘버러 갔을 때 네네. 저도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날에 세우는 일정을 계속 세웠어요. 왜냐면 네. 다음날 우리한테 자유 시간을 얼마나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하러 간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날지 몰라서 전날 밤에 항상 일정을 짰잖아요. 네. 그 우리가 그 일 마지막 날 네. 피날레 하고 나서 네. 다음날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날 밤에 당장에 뭐 할지 몰라갖고 제가 그렇게 구글에서 열심히 구글맵을 이용해서 네. 그땐 구글 트립이 없었으니까 구글맵을 이용해서 그 클럽이랑 이런 거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사실상 전날 뭐 할지 계획을 세웠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실제로 논지는 못했어요. 아무것도. 네. 놀지 못하고 마지막 날 그 밤에. 업무가 끝나고 은 실장이 나 나갔다 올게 이러더니 갑자기 클럽에 갔다 올게 이러더니 어디 가요? 이랬더니 클럽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새벽 3시에 갑자기 돌아왔어요. 형 뭐 있었어요? 이랬더니 문 닫았어. 에딘버러는 에딘버러 법적으로 3시 되면 문 닫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인 것 같아. 구글 서비스랑 연이 된 게. 그때는 이제 그 구글 트립이 나오기 전에는 네.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여행을 안 짜고 그냥 여행을 가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첫 여행이 저한테 약간 내려준 축복 아닌 축복 같은 거였는데 처음 여행을 이렇게 장기간으로 계획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네. 일정이라는 걸 저는 거의 안 짜고 말한 대로 이제 가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뭐 할지. 그 여행에서만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은 실장. 제 삶이 다 그래요. 당장에 뭐 퇴직하고 나면 이제 나 뭐 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계획 없이 퇴직하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행을 가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당장에 뭐 예를 들어 점심을 먹어야 되겠어. 네네. 근데 뭘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일정을 다 짜서 다니는데 이게 자유여행만의 또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구글 서비스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구글 트립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구글 맵을 이용했습니다. 네. 구글 맵 혹시 써서 여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구글 맵은 이제 위치나 가는 길 찾을 때랑 아니면 그 장소 리뷰 같은 거 간단하게 그쵸. 볼 때. 대중교통 찾을 때도 좋고요. 네. 목적지를 찍어놓고 거기까지 가는 것들을 주로 구글 맵을 쓰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다. 이미 목적지를 알고 네. 있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우리나라 구글 맵에서 되긴 되는데 정보가 없어서 다들 안 쓰는 건지 해외는 유독 잘 돼 있는 게 그 왼쪽에 탭을 열어보면 추천하는 장소라는 게 떠요. 있어요. 네. 그럼 그걸로 어디든 가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점심을 먹을 건데 나는 뭐 라면을 먹어야겠어. 그러면은 그 추천하는 메뉴에 뭐 할 건가요? 해서 식사 누르면 종류가 나와요. 뭐 라면, 스시, 뭐 일본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 일본의 경우에. 네, 일본의 경우에.
그럼 라면 누르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라면집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애플맵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포스퀘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네. 거기서 그것들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IT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 위치 정보가 생기니까 거기서 오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블로그에서 맛집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위치 정보 기반으로. 맞아요. 근데 어쨌든 구글 맵을 썼었어요. 근데 이 구글 트립이 나오고 나서 이걸 한번 이게 두 번째 전에 여행에서 아마 이걸 처음으로 썼던 것 같거든요. 네.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정말. 구글 트립이 정확히 뭐 하는 서비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구글 트립은 일단 처음에 앱을 키면은 동의를 몇 가지 해요. 네. 첫째는 내 위치 기기의 위치 정보를 보겠다는 거하고, 네, 둘째는 그 지메일 정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메일을 한번 보겠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내 스마트폰 뭐 검색 내역이나 아니면 구글 계정이 있으면 구글 계정으로 뭐 크롬에서 검색했던 거. 네 아니면 모든 구글 걸 다 검색했던 보겠다는 거. 거잖아. 그러면. 그냥 내 모든 걸 다 보겠다는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걸 쓰겠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다 동의하죠. 어차피 네. 공개됐으니까요. 네네.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첫째 숙소 예약이나 그 항공권 예약을 자연스럽게 G메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보통 근데 그거는 뭐 메일 주소만 그렇게 넣으면 되니까 항공권이 오면 항공권 표를 받아서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람이 어디 여행하는지를 알려줘요 얘가. 네, 그러니까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뭐 다음 달에 내가 뭐 어디 일본을 갈 예정이야. 네네. 항공권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구글 트립 앱 안에 일본 여행이라고 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도 다 조사해서 여기 띄워놔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본 여행을 눌러보면은 거기 숙소도 예약했으면 숙소 위치가 생기면서 내 베이스가 어디인지가 나와요. 네네. 중간에 숙소가 바뀌면 그 숙소 바뀌는 일정까지도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오늘 몇 시에 어디로 나가라고. 음. 이거는 뭐 저번에 얘기했던 그 구글 특집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행 특집에서. 네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그 몇 가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된 여행에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큰 가장 핵심 기능 중에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데이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 플랜. 네, 데이 플랜이라는 메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일본 여행을 눌러보면 메뉴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예약에 대한 정보들이 써 있고 네. 메뉴들이 things to do 그리고 saved place, 데이 플랜, 네. 푸드 앤 드링크 그리고 getting around 이렇게 있어요. 네. 좋은 영어 발음이죠. 네. 무슨 네.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인인 것 같아 방금. 데이 플랜 같은 경우엔 그거예요. 이제 이 구글에 검색된 수많은 여행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짠 여행 플랜들이. 네. 네네. 그럼 거기 기반을 해서 이거 해라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리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제안이 들어오고 이걸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데이 플랜을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는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여행 온 친구가 나 오늘 뭐 광화문에 갔다가 세종대왕을 볼 거야. 이게 오늘 주 여행 요지예요. 네, 보통 아망드도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날에 이제 뭐 할지. 네. 그 핵심으로 오늘 나는 거기를 갈 거야. 네. 라고 하면 제 숙소가 그 외국인 친구의 숙소가 예를 들어 강남이라고 칠게요. 이태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태원이랑 명동을 지나서 광화문까지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태원이랑 명동 사이에 있는 그 곳들의 유명한 곳들을 다 수집을 해줘요. 뭐 남산 네. 뭐 이런 거. 그냥 이 사용자는 나 오늘 핵심은 광화문 가서 그거 보는 거야. 인데 중간에 어디 들리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니까 점심시간은 몇 시쯤이니까 여기 들려서 이거 먹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어때? 하고 몇 가지를 추천해줘요 중간에. 그 가는 라우트 상에 있는 네. 유명한 명소들인 뭐 남산, 네. 명동, 시청 이런 거 보고 광화문으로 가라 네. 이런 것들을 짜주는군요. 이게 구글에서 이제 광고 영상 보면은 뭐가 가장 와닿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마땅히 계획이 없는 날 호텔에서 로비에 그 컨시어지 하는 분들한테 네네. 나 어디 광화문 가고 싶은데 그거 말고 또 볼 거 근처에 없어? 이러면은 막 추천해줘요. 유명한 것들. 아니던데 저기 저거 가져가세요 이러던데. 아, 저, 그치. 저 가이드 가져가세요 아니야, 이러던데요. 좀 친절한 친구들은 그 가이드를 갖고 와서 네. 동그라미를 막 아, 네, 치면서 그죠, 그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가. 근데 그럼 머릿속이 뒤죽박죽 있어서 결국에 그냥 목적지만 가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구글 트립은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내가 제일 오늘 중요로 하는 걸 찍으면 네, 적정한 시간에 거기 도착하는 걸 계산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해야 될 것들. 야경은 어디가 좋으니까 어딜 가고 저녁은 또 어디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뭐 내비게이션으로 치자면 운전할 때 경로 여러 개 추천해 주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한 3-4개의 경로를 추천해 줘요.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가는 이유가 네. 그 야경을 보면서 네. 스타의 거리에서 야경을 보면서 육포를 뜯으면서 맥주를 마시러 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네. 네. 일주일을 가도 일주일 내내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 좋은 거 보네 그게. 아니,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짓을 하러 가는데 그러면 그 낮에 있는 거는 사실 홍콩을 자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한 그냥 전초전일 뿐이야. 뭘 해도 상관없어 나. 맥도날드 가서 먹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런 일정들이 매일매일 다르게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지만 매일매일 그치. 다른 일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야경 보는 거기 어디? 스타거리? 네네. 그 스타거리까지의 루트 상에서 네. 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추천해 주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러면 저는 다음 여행 때는 이걸 꼭 써봐야 돼요. 꼭 써보세요. 단점은 한 가지 영어밖에 안 된다는 거 말고는 지금은 단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여행을 쓸 수가 있거든. 아니 외국 가려면 뭐 공부해야죠. 응. 그래서 뭐 데이트리 뭐야? 데이 플랜. 데이 플랜 기능이 얘네가 제일 자랑하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 네. 그 큐레이션 서비스인데 이것들의 무서운 점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먹는 거 위주로 계속 얘가 선택을 해. 네. 그럼 이후부터 그 추천이 계속 그런 걸로만 떠요. 알아서. 다른 데 여행을 가더라도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네네. 일단 그렇게 추천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추천받은 장소 있잖아요. 네. 그 장소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 블로그나 네. 리뷰들을 살펴봐요. 왜냐면 좋았던 사람도 있고 나빴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없어졌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 네.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추천해 주는 거 한 개만 보고 간다는 건 조금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게 그 구글맵에 있는 덧글 기능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예를 들어 그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광화문을 예를 들었지만 네. 광화문에 가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광화문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당장 어디 한 군데도 계획이 없을 경우 네. 예를 예를 들어 한국에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여행을 왔는데 하루가 비어. 그러면 당장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데이 플랜 말고 띵스 투두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띵스 투두에 들어가면 단편적으로 여행 온 사람들이 뭐 하더라라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나 내가 왔던 거나 이동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얘가 주로 뭐 맛집 많은 곳에 있네 혹은 명품가에 자주 시간을 소비하네 네. 이런 것들을 봐서 쇼핑 위주로 추천을 해주던가 아니 뭐 식도락 위주로 추천을 해주는데 네. 그 한 가지를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그 목적지를 선택하면 그게 데이 플랜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네.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건데 가는 길 중간에 이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목적지들을 누르면 그 뭘로 연결이 되냐면 구글 지도에 보면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특정 목적지 밑에 사람들이 현지인이나 관광객들이 막 댓글을 써놔요 거기다가 네. 여기가 어떻다 혹은 여기가 언제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써놓는데 그게 바로 연이어서 보여지니까 그냥 이걸로 읽어보고 바로 이동해도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지금까지 내가 한 여행을 아카이빙 해준다는 것도 가장 큰 매력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바로 깔아봤는데 네. 이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니까 그동안 했던 게 다 했던 나오죠? 여행들이 뭐, 네, 뭐 다 나와요. 도쿄 갔던 거, 뭐 세부 갔던 거, 홍콩 갔던 거, 영국 갔던 거 다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뭐 내가 아카이빙 해놓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얘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갔던 것을 나중에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니까 좋은 것 같고 또 보니까 데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여행 가이드북 있잖아요. 네네. 네. 가이드북에서 제공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본 바탕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뭐 푸드 앤 드링크로 들어가면은 뭐 사시미의 종류 아니면 스시의 종류, 네. 뭐 그런 우나기는 어떤 거다, 그치. 뭐 에비니기리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 풀어줬으니까 사실 일본어로 들으면 이게 뭔지 와닿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니까 확실히 나만을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루트나 장소 추천뿐만이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상식을 알려준다는 그건 게 기본적이에요. 많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걸 쓰기 전까지는 뭘 썼냐면은 옛날에 아이폰 3GS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 아까 말한 스페인 여행 갈 때 다시 돌아와서 네. 스페인 여행 갈 때 아이폰 3G에 제가 뭘 넣어갔냐면 그 론리 플래닛에서 네네. 앱을 그때 당시에 냈어요. 네네. 그 책이 그냥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책을 그대로 복각해가지고 다 들어있어요 안에. 네. 좋은 점은 이제 지도도 뭐 인터넷이 연결 안 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네, 그것들이 들어있는데 말 그대로 책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면서 뭐 아니면 내가 기억에 남는 부분 캡처해놨다가 그거 보면서 이제 여행을 다녔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건 여기 안에 론리 플래닛처럼 아까 말했던 그 푸드 앤 드링크 부분도 좀 참신했던 부분인데 네. 현지인들이 뭘 먹는지 현지인들의 식문화가 어떤지 네. 혹은 마시는 거나 이런 술 문화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써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need to know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쇼핑은 어디서 하는 게 좋은지 혹은 뭐 사람들 간의 에티켓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네. 다 써 있거든요. 팁은 어느 정도 줘야 네.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아카이빙이 지금 아망드 씨 거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새로 깔았으면 이전의 기록들은 그냥 왔다 갔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선택했던 루트들이 찍혀요 다. 그러면서 완전히 기록에 다 남아요. 그것들이.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앞으로는 구글 트립으로만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진도 구글 포토로 정리되고 네. 이러니까 구글 포토랑 구글 트립이 또 연동돼서 이제 사진 찍었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싱크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너무 구글에 의존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구글 트립이 지금 가장 최근에는 저에게 거시기한 앱입니다. 그 구글 서비스 특징이죠. 없어지는 거. 그치. 그것 없어지는 때문에 전적으로 마음 놓고 이렇게 쓰지 맡기기는 조금 불안한데 근데 아카이빙의 목적은 버리고 서비스 자체만 네.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당장 여행에서만 쓴다고 하면 이거만큼 자유여행객들한테 좋은 앱이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우리 여행 특집에서 얘기했던 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여행 루트 짜가지고 이제 공유해주고 위시빈 네, 같은 이런 것들도 좋은 서비스긴 한데 네. 네네. 이것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네요. 꼭 다음번 여행 가장 예정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여행 언제세요? 저요. 없어요. 내년 4월 네. 달에 있어요? 대만을 갑니다. 끊어놨어 벌써.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구글 트립 켜 이제 그럼 거기 딱 대만 여행 내년 4월 이렇게 뜬단 말이야. 알았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게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어요. 지도 포함. 좋네요. 좋네요. 꼭 구글 트립 쓰십시오. 네. 네. 뭐 단점은 없냐? 단점이 있지 영어. 가장 큰. 뭐 그 단점이라고 보긴 힘들죠. 뭐 지도만 보고 따라다녀도 되니까요. 네. 일단 자기 여행 일정을 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되게. 한국어 나오면 진짜 파급력이 좀 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 나와도 안 쓸걸 사람들이? 몰라서. 응. 그럴 수 있지. 네. 네, 어쨌든 제 가장 핵심 취미였던 여행 얘기까지 이제 풀어봤습니다. 네. 뭐 제 개인사를 얘기하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이번 편의 부제는 은 실장의 옛날 이야기. 아재가 된 느낌이네요. 7번째 옛날 이야기. 너네만 7번째지.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취미 특집을 3주 동안 좀 다뤄봤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대망의 그거죠. 어워드. 몰라 다음 주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야 돼. 네. 어쨌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예. 다음 주에 자가 어워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